안녕하세요. 시냇가로 TV입니다. 네, 오늘은 종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종중과 관련된 사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들어보시긴 했지만 종중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중이 뭔가요? 어, 종중이라고 함은 어떤 공동 선조를 기초로 한 후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후손들은 일단 성년에 이르게 되어야 종중원으로 취급을 받고 그 성년에 이른 종중원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이 종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종중을 인정하는 것은 이 종중 자체가 어느 단체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몽주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있다고 치면 그 정몽주의 후손들이 이제 성년에 이르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정몽주의 후손으로서 종중이라는 단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종중의 단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 종중이 되면 종중원이 되면 종중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는 뭐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종중원은 성년이 된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건가요?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관습은 종중원은 성년에 이른 남성만을 의미한다라고 보던 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도 성년에 이른 남성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이 되면서 성년에 이른 여성 또한 종중원으로 봐야 되고 이러한 성년에 이른 여성을 종중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채 어떤 종중에서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 뭐 종중원이긴 한데 뭐 회비를 안 낸다든가 뭐 출석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같이 다 종중원의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 종중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단체이고 조직이다 보니 뭐 특정 회비를 안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종중원은 종중원이고 종중원으로서 자격을 박탈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듣기로는 그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다 종중원이 된다. 이렇게 그냥 언뜻 들리는데. 근데 그러면 그냥 우리는 누구의 종중원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종중이라는 것에 예를 들면 아까 단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단체성을 인정하는 뭐 이유나 아니면 뭐 특별한 실익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생각보다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요. 토지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중을 단체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등기를 이제 개인인 사람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종중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이러한 종중의 단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토지를 등기를 할 때도 부동산을 등기를 할 때도 종중 이름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처분도 종중 이름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중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공동된 어떤 선조를 모시기 위해서 자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하는데 이런 자손들이 이제 선조를 모시기 위해서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묘지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종중 고유의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또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3년 이상 계속 이런 목적으로 써왔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요. 아예 이제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고 종중의 이제 혜택이라든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제 명의신탁이 종중에게는 허용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 옛날에는 이제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가능했어요. 이른바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분명히 내 토지지만 등기는 뭐 아내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생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인 소유자는 나야.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은 네 이름으로 올려.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다 불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토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중이에요. 종중은 종중 소유지만 반드시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종중에서 이게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특별히 언제 그렇게 했냐? 그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종중은 존재하는데 공동선조를 모시는 종중이 존재하는데 일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중이라는 단체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각 종중원한테 명의를 신탁하고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진짜 종중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 신탁을 허용하는 그런 법률의 규정을 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종중과 이제 몇몇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다, 명의 신탁을. 네. 그 주변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명의 신탁이 되어 있는 걸 유효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종중이 명의 신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개인 땅이었는지 때문에 그쵸.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소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종중에서 제 의뢰인을 상대로 이거 원래 종중 거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종중께 맞는지, 그러니까 명의 신탁돼서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었던 거지, 아니면 아버님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거를 이제 매매해서 사신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서로 그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얘기를 안 해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종중이 명의신탁 해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땅이었는지 자손들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맞아요. 종중은 이게 원래 내 땅이었니? 라고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땅이 아니다. 이거 내 땅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소송상 분쟁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할아버지들은 다 선사는 종중 땅으로 다 알고 계신데 자녀분들 자녀분들 상속받은 자녀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저한테 결과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네. 이겼죠. 예, 이제 저희가 우리 종중 땅이라는 것을 종중에서 입증하지 못했고, 그리고 종중이 아니라 사실 종중 유사단체인 것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다퉜고, 결론은 저희 것이 맞다는 것이 이제 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래전인데.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등기가 일단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등기된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인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을 해놨다.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명의 신탁을 한 내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명의 신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등기를 다시 돌리려는 입장에서는 많은 이 소송상 절차와 노력과 입증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지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혹시 이 종중처럼 이 단체성을 보호해야 하면서도 뭔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단체들이 우리 법에 좀 있을까요? 단체라고 하면 좀 많이 있죠.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회도 하나의 단체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교회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종중, 교회, 사찰 이런 그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들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성이 인정되는데 그 중에 특수성이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현재도 농지는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야나 대지나 다른 지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농지가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것은 일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단체는 이걸 발급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진정으로 지어야 발급해 주는 것인데 단체가 짓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짓는 거잖아요. 사람이 짓는 거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이나 뭐 다른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도 발급해 주지 않고 등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중에서 농지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명의신탁을 받은 이 종중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내가 20년 이상 지어왔는데 이건 내 땅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농지가 분쟁이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중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종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례를 찾아서 또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